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루스입니다. 요즘 한참 벚꽃철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주말에 가족이나 연인과 벚꽃 구경 잘 다녀오셨어요? 저는 토요일에 날씨도 좋고 미세먼지도 없어가지고 어린 아기 데리고 처음 산책 한번 나가봤는데 제가 이번 주에 좀 가장 기분 좋았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하이에크 노예의 길 제9장 보장과 자유 Security and Freedom 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예크는 이 챕터에서 이제 국가의 무분별한 원칙이 없는 보장들이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해주는 사회적 보장들, 원래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그런 거에 상당히 반대를 하는 편인데요. 의외로 하이에크는 이 책에서 그래도 어떤 세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릴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경쟁 시스템을 해치냐 해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도 어떤 국가 차원에서의 국민들에 해주는 어떤 최소한의 보장들, 그 보장들을 해줄 수 있다는 원칙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재난에 대한 대비 같은 것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있는 삶의 고난들, 그런 것들을 국가가 도와주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을 해요. 얼추 이제 자유와 양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하이에크가 이 챕터에서 문제로 삼는 보장들, 그러니까 자유에 위협이 되는 그런 보장들은 어떤 보장이냐 하면요. 그건 이제 경쟁사회 같은 데서 이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소득 감소 같은 거 있죠. 그런 소득 감소 같은 걸로부터 개인이나 집단을 보호해주는 그런 류의 이제 보장을 반대를 합니다. 사실 소득 감소 같은 게 어떤 도덕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제 감소가 되는 건 사실 아니죠. 비즈니스 환경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응을 잘 못했거나, 소비자의 요구가 달라졌는데 그런데 또 대응을 잘 못했거나, 미래에 대한 전망이 별로 안 좋은 분야에 자기가 투자를 잘못했거나, 사실은 다 선택의 문제죠, 원래는. 잘못 선택을 하면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소득이 감소를 할 수도 있고, 심하면 파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데 어떤 도덕적인 이유를 대놓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놓고 어떤 정당한 보상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이런 말들을 하는 거는 노력과 선택에 의해서 어떤 나온 객관적인 결과, 그런 객관적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어떤 주관적인 입장에서 가지는 어떤 보상 요구 같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업종별로 사실 보상은 다 달라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직업을 선택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의 분배 같은 게 자기 선택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시스템, 그런 시스템에서는 보상이라는 게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강점, 그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들의 선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어를 잘해요. 그게 내 강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강점을 가지고 보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나의 희소성도 줄어들게 될 거고, 또 내가 받는 보상도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 감소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례들은 사실 너무 많을 겁니다. 내 강점에 의한 어떤 희소성이 떨어져가지고 보상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요. 치킨집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나의 치킨집의 수익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다음 대형 마트 같은 게 생겨나서 재래시장의 수익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되게 많죠. 그런 결과들이 좀 안타까웠긴 해요. 안타깝고 불쌍하니까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자, 그런 주장들이 힘도 받을 거고 대중들의 동정이나 지지도 얻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오케이 하면서 정부는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죠. 어떤 객관적인 결과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보상 요구에 대해서 자기가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또 흘러갈까요? 단순하게 어떤 권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기존 소득을 계속 수취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고, 나중에 가면은 이제 어떤 시장의 변화로부터도 방어를 해주려고 하겠죠. 실제로 정부의 개입이 그렇게 늘어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순 같습니다. 뭔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면 이것저것 막 해보려고 하겠죠. 될 때까지. 문제는 그것만 딱 바라보니까 자기들 조치가 다른 것에 미치는 영향들은 또 외면을 하게 돼요. 그냥 자기가 보고 있는 것만 그냥 꽂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소득을 보장해 주게 되면은 결국 직업 선택의 자유를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하예크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들어봅시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조금이라도 허용되려면 확실한 소득을 모두에게 보장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만약 이런 보장이 일부의 사람에게 제공된다면 그것은 이로 인해 보장이 필연적으로 감소되는 다른 이들의 희생 아래 주어지는 특권이 되어버린다. 변하지 않는 소득의 보장은 단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모두 철폐하는 경우에만 모든 이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다.
모든 이들에게 변하지 않는 소득을 이제 보장해 주려고 한다면 자기들이 다 컨트롤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다른 것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하나만 바꿀 수가 있나요? 이들은 결국 어떤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들에게만 혜택을 줍니다. 또 거기서 이제 배제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은 또 불안감을 느끼겠죠. 보장의 특권을 이제 서로 받으려고 하면서 그 보장의 가치는 또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 자유를 대가로 하더라도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결코 이상한 움직임은 아닐 거예요. 게임의 룰이 굉장히 이상하게 바뀐 거죠. 서로 정부에게 어떤 특권 같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도덕성, 이런 기준들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은 또 어떤 문제들이 생겨날까요? 그러니까 뭐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을 손실로부터 보호를 해준다. 뭐 도덕적으로 이 사람의 소득을 이만큼 보장을 해준다. 뭐 그런 식의 어떤 기준 적용 말이에요. 분명히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이득은 또 취하지 못하게 하겠죠. 그 기준으로요. 뭐 그런 이상한 도덕적 기준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하예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당연히 했어야 할 것, 그가 당연히 예측했어야 할 것, 그리고 그의 의도가 얼마나 선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당국이 가지고 있는 견해가 개인들에게 주어야 할 보상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요. 끔찍한 세상이 되겠죠? 자유라고는 없고 정부가 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 어떤 계획주의 사회. 어디가 그랬었죠? 뭐 냉전 시대의 소련, 뭐 그리고 중국, 뭐 그런 데가 그랬을 거고 북한은 뭐 지금도 그럴 거예요. 정부의 그런 결정들은 또 전부 자의적일 것입니다. 당국의 견해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겠죠. 어떤 개인의 가치 판단 같은 거는 흐려지고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개인들이 무슨 선택을 하기도 되게 어려워져요. 하이에크의 말대로 무엇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자기의 선택에 따라 이득을 보거나 손실을 입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득 분배를 통제하는 사람들에 의해 직업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사실 뭔가 군대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당국의 어떤 명령, 지시에 따라서 돌아가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의 형태를 보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런 보장의 특권 같은 것이 생겨나게 되면은 경제적 보장을 얻으려는 대중의 열망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유에 대한 사랑보다 더 강렬해지기 십상이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한 집단에 대해서 완전한 보장을 부여해 줄 때마다 나머지 집단의 불안정성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집단에게 케이크에서 고정된 부분을 이제 보장해 주면은 나머지 집단에게 남는 몫은 전체 규모보다 비례적으로 더 많이 변하게 됩니다. 분모, 그러니까 케이크에서 이제 변할 수 있는 그런 크기, 그거는 줄어들었고 분자, 그 변하는 부분 있죠. 그건 더 커졌으니까요. 비례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그 부분이 고정돼 있으면 기회도 줄어들게 되는데 사실 기회라는 것도 보장의 어떤 본질적인 요소인데 그런 상황은 당국은 또 외면을 하겠죠.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입은 늘어나고 통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반드시 다른 사람의 기회를 감소시키고 박탈하겠지만요. 기업가이든 근로자이든 누군가 외부인들이 더 싼 값으로 경쟁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면은 이거는 이제 더 형편이 나쁜 사람들이 이 산업의 어떤 상대적인 번영에서 한 몫을 이제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최저임금제 같은 게 대표적인 예 아닌가요? 더 저렴한 보수를 받고도 일할 의향이 있는데 일을 못하게 하죠. 또 그렇게 일을 더 싼 값으로 일을 하면서 직업 훈련도 돼가지고 미래에 더 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도 박탈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소득이 보장되고 확보되는 집단이 늘어나다 보면 타인들의 기회도 필연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사회의 불안정성은 증가를 하죠. 한국 경제 보세요.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경제정책 이것저것 쓰던데 경제가 조금이라도 좋아졌나요? 계속 퇴화하고 있는데 하예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직된 사회에서 보호받는 직업의 우산 밑에 들지 못하고 밖에 남겨진 사람이 처한 매우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경쟁으로부터 보호받는 직종을 가졌기에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 몸을 움직일 필요가 거의 없게 된 행운아들과 불운아들 사이를 갈라놓는 심연의 크기는 경험 있는 사람만 제대로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렇죠. 경험을 해보면 알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기회에 경험을 하면서 그런 보장 정책들이 궁극적으로도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예크가 이 책을 쓸 당시에도 그런 좀 추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기업가 정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경시하는 그런 추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회주의 교리 같은 건데요. 어떤 그런 보장된 직종 있잖아요. 공무원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기업에서의 어떤 직업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더 비이기적이고 이해관계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배워가지고 어떤 위험 부담이 큰 그런 기업의 직업보다는 공무원직을 더 선호하게 되죠. 젊은이들이 아무래도 그렇게 배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대의 젊은 세대는 학교와 언론에서 상업적 기업가 정신이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이윤을 만들어내는 것을 비도덕적인 것으로 그리고 100명의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착취로 치부하는 반면 같은 수의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명예로운 것으로 바라보는 세계에서 자라났다. 라고 하예크는 말을 해요. 한국에서 보면은 20대는 좀 덜한 것 같은데 30, 40대에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선동들이, 교육을 통한 이런 선동들이 자유라는 가치의 소중함을 흔들어 놓습니다. 제도들의 변화는 좀 가치의 변화보다는 좀 뒤이어서 일어나는 거고, 가치가 먼저 흔들리고 그 다음에 제도의 변화도 뒤따라서 나중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한국에서 요즘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말도 안 되는 정부의 정책들, 제도들. 결국 이런 자유의 정신이 흔들리는 결과가 일어나죠. 앞서 쭉 이렇게 살펴봤듯이 정부가 뭔가를 우리한테 보장해 준다는 것은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국가의 종속적 지위 대신 얻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불안정한 지위일 뿐이며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마찬가지로 경멸을 당하는 곳에서 자유의 대가로 보장을 택하려는 유혹에 저항할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이라고 하예크는 경고를 합니다. 정말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유를 희생을 하고 싶을까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 될 것이 자유 아니겠습니까? 하예크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보장은 시장의 외부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경쟁은 방해받지 않은 채 작동되도록 놔둬야 한다. 대개의 사람들은 단지 위험이 너무 크지 않은 동안에만 자유 속에 필연적으로 내재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자유를 보존하려면 일정 정도의 보장은 필요하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이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더라도 현재 엘리트 지도자들이 유행처럼 자유를 대가로 한 보장에 대해 칭송하는 것만큼 치명적인 것은 없다. 자유는 단지 가격을 지불하고 얻을 수 있다. 개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 심한 물질적 희생도 감수할 각오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이 챕터를 하예크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유명한 경구로 마무리를 해요. 개인의 삶과 자유를 한껏 이제 강조하는 그런 경구예요. 사소한 일시적 안전을 얻으려고 본질적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은 자유와 안전 그 어느 것도 누릴 자격이 없다. Those who would give up essential liberty to purchase a temporary safety deserve neither liberty nor safety. 그렇습니다. 사소한 어떤 보장을 얻으려고 자유란 그 소중한 가치를 포기하지는 맙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